실체가 없는 법인을 만들어 법인명의 대포통장을 개설해 사기단에 넘겨준 30대가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과 사기방조 혐의로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6월까지 유령 법인 4개를 만들어 은행에서 법인명의 통장 5개를 개설한 뒤 통장과 현금 카드, 공인인증서 등을 사기 조직에 넘기고 2,5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또 이 통장에 입금된 사기 피해금 중 일부를 다른 대포통장으로 계좌이체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해 퀵서비스로 조직에 전달하고 수수료로 500만 원을 받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조사 결과 동종 전과가 있는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소액대출 상담을 받던 중 사기 조직이 소액대출 대신고 수익 아르바이트라며 범행을 제안하자 응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조직은 가짜 코인 거래 사이트를 만든 뒤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거래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A씨가 제공한 계좌로 투자금을 받아 챙겼다. 이들은 또 오픈 채팅방에서 조건 만남과 애인 대행 서비스를 주선한다고 속여 대금만 받고 잠적하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32명, 피해 금액은 3억 9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난달 4일 서울에서 A씨를 붙잡았으며 사기 조직을 추적하고 있다. 지난해부터 두드러진 달러 약세 기조가 심각한 시험대에 섰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2일 진단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달러가 강세로 돌아서게 할 요인으로는 우선 미국 여야의 연방정부 부채 한도 조정을 둘러싼 대책 국면이 꼽힌다. 골드만삭스 그룹이 비슷한 일이 있었던 2011년 데이터를 보았더니 미국 달러는 당시 강세를 나타냈다. 그해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달러 가치가 거의 2% 상승했다. 앞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다음 달 1일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가능성을 경고했다. 여기에 대출 조건이 조여지고 성장이 둔화하면서 미국의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더해졌다. 캐피탈 이코노믹스의 조나단 피터슨 애널리스트는 지난 40년간 단 한 차례를 제외한 모든 경기 침체가 달러 강세를 촉발했다고 밝혔다. 피터슨 애널리스트는 경기 침체가 이번 또는 다음 분기 시작될 것이라면서 올해 하반기 달러와 가치가 10% 절상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침체는 오래가지 않을 것이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금리를 인하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달러 강세도 지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JP모건 월간 달러 변동성 지수도 지난해 3월 이후 최저에 가깝게 떨어졌는데 이는 달러 강세를 동반하는 경향이 있다고 블룸버그는 지적했다. 비트코인 가격이 25,000달러 선까지 하락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코인텔레그래프 마켓프로와 트레이딩뷰의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비트코인은 28,000달러 선을 회복한 상태이다. 그러나 1일 월스트리트 개장 이후 비트코인 가치가 27,700달러 아래로 하락하면서 하방 변동성이 커짐과 동시에 3만 달러 고지 돌파 가능성이 멀어지기 시작했다. 암호화폐 거래 기업 에이트 창립자 겸 CEO인 마이클 반 베토프는 현재 비트코인의 25,000달러 선 하락과 3만 달러 도달 간 재대결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트코인이 28,400달러를 돌파한다면 며칠 뒤 3만 달러로 되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반대로 28,400달러 돌파에 실패한다면 25,000달러가 다음 목표가 될 것이다. 곧 큰 변동성이 예상된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3일 발표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정책을 언급하며 약세와 강세 양쪽 모두에 대한 논거가 있는 횡보 영역에 있다라고 덧붙였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미국 중앙은행이 세 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25bp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공격적인 통화 정책 지속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이에 인플레이션 데이터 분석업체 트루플레이션 제품 책임자 올리버 러스트는 최근 은행 부실로 미국 은행권이 신용 경색을 겪고 있고 미국 규제 당국과 JP모건이 이제 막 퍼스트 리퍼블릭을 인수한 상황에서 연준은 이 시점부터 금리 결정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고 전했다. 러스트는 인플레이션 변동이 없다면 신용 조건이 더 엄격해지더라도
금리가 또다시 인상될 수 있다라며 이번 인상이 연준의 마지막 인상으로 판명되더라도 금리가 조만간 이 수준에서 내려올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스타체인이 기존 솔진영에서 탈피하고 플랫폼의 본격 운영을 위해 자체 레이어일 네트워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타체인의 가장 큰 장점은 전통적인 블록체인의 단점을 개선한 점이다. 즉, 기존 블록체인에서 많이 활용되는 프랙티컬 비전팅 장애 허용 합의 알고리즘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되었으며 네트워크 처리량을 확대하기 위한 다중 병렬 실행 방식을 적용하여 개발되었다. 다른 한편 블록체인 메인넷의 출시에 맞춰 핵심 인프라 서비스인 월렛의 업데이트도 병행하고 있다. 기존의 월렛은 슈프롤렛으로 이름을 바꾸고 스타체인 메인넷에 맞춰 새로 만든 월렛은 S월렛으로 명명할 계획이다. 현재의 월렛은 솔라나 기반 메인넷에서 발행한 스타 토큰만을 지원하는데 새로 개발하는 S월렛에선 자체 메인넷에서 발행한 스타 코인을 보관하고 전송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의 사용 편의를 위해 당분간은 기존 메인넷 기반 서비스를 함께 운영하면서 순차적으로 자체 메인넷 전환을 진행할 계획이다. 스타체인은 기존 EVM 기반 솔리디티 랭귀지 호환은 물론이고 개발자 친화적인 자바, 파이썬 등 스마트 컨트랙 개발 언어를 다양하게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스타체인은 글로벌 탑10 거래소인 엘뱅크와 맥스크에 상장되어 있는데 메인넷 구축이 완료되는 10월에 플랫폼 사업과 개선된 유저빌리티 및 증대된 코인의 활용처를 앞세워 글로벌 톱3 거래소에 상장될 예정이다. 사진, 코인베이스 블로그. 코인베이스가 버뮤다 제도의 파생상품 거래소를 개설한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코인베이스가 버뮤다의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소 코인베이스 인터내셔널 익스체인지를 출시한다고 보도했으며 이 거래소는 미국 이용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또 거래소는 초기에 거래자들이 최대 5배의 레버리지가 있는 영구 선물 계약을 통해 비트코인과 이더 가격에 베팅할 수 있으며 모든 거래는 스테이블 코인 어스드크에서 정산된다고 밝혔다.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규제 환경이 강화됨에 따라 사업 확장을 위해 역외로 진출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지난 4월 코인베이스는 버뮤다 통화청으로부터 가상자산 사업 라이선스를 취득한 바 있다. 백악관 수석 이코노미스트 연준 금리 인상, 은행의 부정적 영향.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헤더프 씨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금리 인상에 나서고 있으나 이로 인해 은행 부문은 부정적 영향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회가 부채 한도 상향안을 승인하면 미국의 채무불이행 리스크를 손쉽게 제거할 수 있다. 반면 금리가 은행 자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일 기관이 해결하기에는 훨씬 더 복잡한 문제다. 공화당은 미국 경제를 가지고 게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블랙록 연준, 내일 금리 25bp 인상 뒤 오랜 기간 동결 예상. 블룸버그에 따르면 블랙록 글로벌 채권 부문 CIO 릭 라이더는 미국 부채 한도 이슈나 지역은행 위기가 내일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을 막을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 라이더는 연준이 이번 회의에서 금리를 25bp 인상할 가능성이 높다며 그런 다음 오랜 기간 금리를 5에서 5.25%로 유지할 것 같다고 내다봤다. 또 연준이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거나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다는 신호를 보낼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스탠포드 미 은행 절반 파산 가능성. 대형은행도 위기. 영국의 텔레그래프가 스탠포드 대학의 은행 전문가 미트 세로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해 미국 은행 총 4,800곳 중 절반이 파산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세로 교수는 미국 은행 중 2,315곳이 부채보다 적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 자본 잠식에 빠져 사실상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위기는 지방은행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이름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현재 가장 취약한 상태에 놓인 은행 10곳의 리스트에는 1조 달러 이상을 보유한 한 글로벌 대형은행의 이름도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분석 글로벌 유동성 사이트 CPTC 강세장 시작 시사 데일리 오들에 따르면 트위터 팔로워 40만 명 이상을 보유한 유명 크립토 분석가 테크데브는 비트코인은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을 따르는 경향이 있다. 중국 10년 물채권 달러 인덱스 차트는
현재 역사적으로 새로운 비트코인 강세장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특정 유동성 이벤트는 CN10YDXY가 60주 이동 평균을 돌파했을 때 발생한다. 중국의 크레디트 임펄스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역사적으로 약 3.5번의 글로벌 유동성 사이클을 주도해왔다. 단, CN10YDXY 차트가 60주 이동 평균선을 하회할 가능성도 있어 신호가 무효화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주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악관 경제자문위 바이든 암호화 대책을 징벌적 과세 검토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암호화 대책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에 대해 징벌적 과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화요일 밝혔다. CA는 채굴업체의 에너지 비용의 30%에 해당하는 세율을 책정하는 방안이며 이는 기업 이익을 위협할 만한 이례적인 페널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암호화 대책은 비슷한 전력량을 사용하는 기업에 준할 만큼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 못한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인데스크는 공화당 의원들은 암호화폐 업계에 대한 규제 당국의 제재를 반대해왔기 때문에 공화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하원이 이 과세안을 수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이더리움 업글 이후 탈중앙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로 ETH 배량 이동 코인데스크가 둔 애널리틱스 데이터를 인용, 많은 투자자들이 중앙 집중식 거래소에서 스테이킹했던 이더리움을 출금해 탈중앙화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로 자산을 이동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데이터는 코인베이스 스테이킹 플랫폼에서는 4월 12일 이후 3억 6,700만 달러의 이더리움 순유출이 있었으며 파이낸스 스테이킹 서비스에서는 3억 4천만 달러의 순유출이 있었다. 반면 프렉스 파이낸스와 로켓풀은 각각 5,600만 달러와 6,800만 달러의 이더리움 순유입을 기록했으며 프렉스와 로켓풀에 예치된 이더리움은 지난 30일 동안 각각 32.5%, 31% 증가했다고 전했다. 3일 원달러 환율이 하락 출발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오전 9시 12분 현재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전일보다 0.4원 내린 1341.7원이다. 환율은 1.1원 내린 1341.0원에 대장한 뒤 1340원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 시장에는 이에서 3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 결과 발표를 앞두고 경계감이 짙은 상황이다. 시카고 상품거래소 테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연방준비제도가 이달 FOMC에서 정책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할 가능성을 86.7%로 보고 있다. JP모건이 미국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을 인수하기로 결정했지만 미국 중소형 은행에 대한 부실 우려는 여전하다. 같은 시간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82.46원이다. 전일 오후 3시 30분 기준가에서 7.06원 올랐다.